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최근 한반도에 소위 예전과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기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안보 문제와 또 더 나아가서는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타이틀은 지소미아보다 더 메가톱급인 주한미군 철수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을 잘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 경제와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정치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최근에 지난 8월 달에 바닥점 이후에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빅마켓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빅마켓을 보이는 가운데서 위로 올라가다가 요번 주 들어서는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지금 주말에 코스피 시장이 반등을 줬지만 하락하는 각도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반등이고 코스닥은 여전히 약세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약세로 마감되는 가장 내부적인 원인은 바로 다음 주에 모건스탠리 이머징 마켓 시장 쪽에 리베리징,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국내 시장이 조정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국제 정치 문제가 바로 그 중에 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새 온통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소미아 문제인데 사실 이 지소미아보다 더 큰 메가톤급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과의 협상이 굉장히 최근에 결렬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협상입니다. 근데 바로 이 한미 방위금과 관련된 이 협상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방위비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려 500% 증가한 5조 원의 돈을 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최근에 결렬뿐만이 아니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팩트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가 여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방송한 시간에 아직 완전하게 정부 쪽에서 발표는 없었는데 하나 속보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관련돼서 애당초 정부의 입장은 지소미아를 그냥 종료한다라는 쪽에 얘기가 강하게 대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역시 지소미아는 그대로 종료되는가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 지소미아 이 종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건부로 연기한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나중에 뉴스사항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다만 왜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하다가 왜 이것이 조건부 종료 연기로 가닥을 잡고 있는가, 요거 배경도 제가 한번 팩트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갖다가 여기서 종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방위 조약에도 악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고위 관리자들이 굉장히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지소미아는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서 한미일 3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적이 돼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핵폭탄의 맛을 봤던 것이 바로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직접 참전해서 쌓았던 군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굉장히 평소 때 굉장히 멀리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내용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 일본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주만 습격사건, 진주만 폭격사건이 바로 하와이였었죠. 그래서 하와이의 아베를 초청하게 됐던 것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지소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의 중심적인 축을 가져갔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의 중심이 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과 연결돼서 미국이 최근에 이 지소미아를 절대 종료해서 안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방위를 위해서는 딴 부분은 모르겠지만 방위를 통해서는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지소미아보다 메가톤급인 이 주한미군 철수가는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이 한미 방위군 분담금 협상이 자꾸만 결렬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갖다가 종료를 연기했기 때문에 역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도 미국이 너무나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금액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도 마련했다는 것이 바로 국제정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팩트체크가 필요한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미 국방장관 에스퍼 장관이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감축설을 부인했다 그러는데요. 이거는요, 주한미군을 감축설이다 뭐다 할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결론부터 먼저 찍고 가자 그러면요, 주한미군 철수는 법적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주한미군이 왜 현재 한국에 있는지 이 부분에 먼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유교가 발발한 이후에 아시다시피 바로 유엔이 참전을 했습니다. 이때 유엔 참전사령관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절친인 메가더 원수죠. 나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조금 위지만 이 둘은 굉장히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메가더 원수 그러면 우리 그냥 파이프 물고 있고 인천 상륙작전 그 그림만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장군이지만 굉장히 온화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메가더 원수의 굉장히 성격은요,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육군사관학교 수석 출신이고요. 절친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 메가더 원수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부욕이 있는 이 메가더 원수를 철저하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바로 요새도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전시작전권, 이 전작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작권을 바로 유엔군 사령관한테 넘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싸우고 유엔군은 유엔군대로서 따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유엔이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를 꼭 지켜달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은 이승만의 이 전시작전권을 이때 미국한테 이해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라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까지 밑으로 밀었다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메가더 원수가 결국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었죠. 그다가 때 아닌 중공군의 소위 뭐랄까요, 미래전술과 같은 어마어마한 많은 인민군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우리가 다시 38선 근처로 밀렸습니다. 이때 미국은 이제 그만 전쟁을 끝내고 했습니다. 이때 절대 반대했던 것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절대 끝낼 수가 없다. 여기서 만약에 전쟁을 끝나고 너희가 너희 나라로 돌아간다면 언제 어느 때 북한이 밀려 내려와서 여기가 적과 통화될지 모르니까 이 전쟁을 끝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밀어붙였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근데 미국한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1945년도 우리가 8월 달에 해방됐던 광복절, 바로 이 1945년도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낸 해입니다. 그걸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불과 5년밖에 안 된 상태 속에서 미국은 또다시 다른 전투에 참가하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에 6.25 전쟁에 참가했을 때 이 전쟁은 쉽게 끝날 거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또 여기에다가 북한군에다가 소련군, 여기에 소위 중국군까지 같이
가세가 되면서 굉장히 미국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가 강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루지도 못하고 저르지 못하는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때 바로 미국이 내민 카드가 뭐냐면 바로 한미 방위 조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의 전쟁이 나면 미국이 도와주는 거고요. 미국의 전쟁이 나면 우리가 참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저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군사력이 뭐가 있었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이 방위조약을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저때 이승만의 외교의 힘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근데 굉장히 여기에 하나의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참전한다는 겁니다. 나토는 우리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나토와 힘합쳐서 싸우는 거는 그거랑은 다릅니다. 만약에 유럽이 다른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구소련인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가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미국은 자동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방위조약은 그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참전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미 방위조약이 됐을 때 이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무려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었습니다. 왜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었냐면 우리가 반대해서입니다. 미국이 반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왜? 거기에 자동 참전이 아니라 의회 승인을 얻는다? 그러면 의회 승인을 얻는 동안에 또다시 불과 얼마 안 돼서 낙동강까지 밀렸던 것이 이 앞에 선 내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굉장히 우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신의 한 수가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한과 남한과 북한 바로 그 사이에다가 주한미군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북한군이 또다시 남측면에서 내려오게 되면 주한미군이 피해가 나타나겠죠. 미군은 자동적으로 개입하지 않을래야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바로 주한미군이 남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도끼 만행 사건 아시죠? 바로 이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이 미군이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비무장지대 안에 바로 그 안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조금씩 뒤로 내려와서 지금은 어디 가 있냐면 평택으로 가 있죠. 어쨌든 바로 저때 주한미군이 바로 이 한국에 준하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지금 일부 한국의 언론에 주한미군 갑축설 나온 거를 부인하고 절대 이거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미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2019년 국방수법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감축할 수 없게끔 이미 이게 의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이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허인물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뺄 수 없게끔 이미 법안으로 막았기 때문에 저것은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 지소미아 이하가 결국은 만약에 앞서 속보상으로 전해드린 대로 이게 비록 조건부지만 종료가 아닌 연기로 가닥을 잡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내렸던 하나의 악재 MSCI의 이 악재 말고 또 하나의 어떤 국가 안보상에서 다소 부담감을 줬던 이런 악재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신 하나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최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게 원래는 5년마다 한 번씩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미국의 요구 조건이 뭐냐면 50%를 늘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1조 내고 있으니까 대략 얼마를 늘려달라고 했냐면 5천억을 늘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미국과 이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했던 대로 50%를 올려준 거 합의했다면 우리는 5년 동안 그냥 어떻게 보면 무탈하게 그냥 이 1조 5천억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이 금액은 용이할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 몇 프로 올려줬냐면 8%를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대신 어떻게 했냐면 내년 1년마다 이걸 갖다가 재협상하기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딱 1년이 되자마자 지금 대략 1조 원을 내고 있는 이 방위비를 5조 원, 무려 500%나 증가해서 요구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 돼버린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놓고 이게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지소미아보다 더 핵폭탄인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 천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한미군 철수는 현재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팩트 체크를 먼저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5년 만기가 언제가 돌아오냐면 내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지금 1년마다 돌아온 요번에 과연 방위비 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일본도 그걸 보면서 준비를 하겠죠. 지금 사실 일본도 우리랑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이 비용에 대해서 내는 그 비용이 대략 한 40% 조금 윗도는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략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냐면 한 50%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독일이 약 한 20% 정도를 독일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얼마를 부담하고 있냐면 우리보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2배입니다. 그러니까 20억 불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80억 불, 일본도 4배 정도 올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그래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죠. 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해서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은 그것을 중심에서 이걸 매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주식을 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고 경제를 하려면 바로 국제정치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요. 지난 8월 때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보이고 약한 모습을 줬을 때 여러분 하반기는 빅마켓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제 얘기였었습니다. 상반기 때 이철 총재 금리 전제는 내릴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금리를 내리는 것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고 결국은 다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께 이미 다른 유튜브 채널 이 앞에 참조된 내용도 있으니까 꼭 가서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것은 틀림없이 하반기에 금리 내린다. 그래서 하반기에 빅마켓이 온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 드렸죠. 바로 그것이 경제를 알고 대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국제정치 문제와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위에서부터 내려간 이 원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MSCI 이머징 마켓 시장의 리밸런스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있었지만 바로 이 한반도 주변에 이 분위기가 상당히 지소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돼서 굉장히 싸게 돌아갔었는데 일단 그나마 첫 단추의 문제가 아직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아직 정식 발표 얘기들이 완전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일단 아마 제가 방송 끝난 이후에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 이 지소미아가 말 그대로 조건부 종료 연기로 가닥을 맺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미국과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 지금 현재 무려 50%도 아니고 무려 500%나 더 내라고 하는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는 일단 금액은 낮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시간이 12월 30일이니까요. 시간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 주가가 밑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요.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또 키워드는 뭐냐면 그 이외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 문제가 키워드겠죠. 이 문제에서 좌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파른 하락은 일단은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멈추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께 좋은 내용과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고자 매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투게더 같이 가는데 정말 가이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자료를 찾고 또 찾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내용이 되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